자, 그러면 지금 그 강사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지금 그 포스케어 그 페이스북의 포스케어 그룹 그 그룹장이시고요. 그 IBK 기업은행의 정확한 팀명은 모르겠지만 SNS 관련해서 총괄을 지금 책임자로 좀 있고, 그래서 IBK 기업은행의 브랜드 이미지가 사실은 좀 약간 올드한 브랜드 이미지가 좀 있는데, 지금 우리 황문재 팀장이 만나서부터 굉장히 그 SNS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를 맡아주실 황문재님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현웅재라고 합니다. 혹시 써보신 분 있어요? 포스케도 많이 안 까시는 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포스케어라는 서비스를 그냥 처음에 하게 되시면 좀 정확하게 되는지 않는 또 오직수가 좀 있어서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자료는 포스케어에 대한 배경 자료, 시간이 가능하면 이제 사례를 하고, 그래도 시간이 좀 되면 실습도 한번 해보는 게 좋고, 사실 쓰시면서 막 그런 거 있으면 그걸 이제 알려드리면 또 쉽게 또 하는 수 있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화만 모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소개받은 대로 지금 직장은 IT 배우면서 스마트 금융이라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우선 이제 IBK에서 있는 프로젝트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바일 웹, 그리고 온라인 제휴 사이트 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웹플랜티 작품이라는 블로거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비아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저희 그룹은 매주 수요일마다 그런 프로젝트 관련된 걸 하고 소셜미디어 관련된 서비스 오픈데이나 신규 서비스 런칭하시는 분들 크게 시간 수요일마다 이제 모이면 3년 정도. 내일도 이제 저희 모임이 있어요. 내일은 지금 소셜미디어 관련된 컨텐츠를 자랑운동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좀 얼마나 사람이구나라는 하는 거. 한 인터넷 신문에서 우리나라 소셜미디어를 쓰는 사람들이 몇 번 이제 소개를 하셔가지고 클라우드라는 그런 소셜 기술 소셜미디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주기 때문에 한번 난 적이 있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 저 이름이 올라가가지고 주식이 밑에 보시면 무슨 뭐 덕분에 자세히 보시면 그 밑에 이제 이산진 매트나 뭐 이런 거 그리고 페이스북에 그 소셜 플러스라는 그 스타트업 그리고 이제 소셜 인플루언서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그런 정보를 내주는 이게 소셜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했더니 99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장수는 한 1등부터 9등까지 보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1등부터 3소셜미디어를 하다 보면 소셜미디어의 그런 입소문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거나 그런 사람들 입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그런 서비스나 그런 제품을 런칭했을 때 그런 이제 입심이 센 사람들 소셜미디어 그런 사람들 모아 정리를 하고 또 어떤 상품이나 마케팅 그분들한테 어떻게 소통을 해서 그분들한테 바이럴이 일어나는 또 형식적이라도 그분들을 초대를 해서 자기 서비스나 상품을 써보게 해서 그런 상품평이나 소셜미디어 사용자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그냥 뭐 점수가 몇 점이냐 하고 이렇게 준비생만 할 수도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영향력자들을 수업을 평소에 조금씩 해주시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떤 커뮤니티 운영함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요즘 친절한 의미는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똑같은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일일이 다 설명해줬어요. 저기 마이크가 안 되나요? 마이크가 손가락 하나서 늘어나가지고요. 그거 오늘 패러디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아니 마이크가 안 됩니까? 혹시? 그거 써야 되는데 네, 마이크 안 돼. 그 2009년 11월에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으로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혁신과 사회적 문화 행사까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헬스케어도 그런 아이폰 스마트폰에 보면서 빛을 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이 안 나왔으면 지금 우리 헬스케어나 다른 신적인 서비스들이 반 이상 제작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폰 스마트폰이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 간단하게 동영상, 제가 강남은 꼭 켜지는 동영상이고요. 동영상 한번 익숙한 서비스를 활용한 게임이에요. 지금도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0.9달러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대략 미스터리반이 어떤 거다라고 할 때 처음
가운데 있는 점이 아이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폰을 보면 그 실제 지역에서 뭐 아이템을 물론 보이진 않지만 아이콘상에서 보이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뭐 먹거나 또는 어떤 좀비들이 나오면 어떤 폭탄들을 이렇게 심어놔서 좀비들을 처치하거나 이런 영상이죠. 그래서 이것만 안 보고 그냥 그 저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뭐 어두운 장소에서 주차장에서 해야 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한동안 이런 LBS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면서 뭐 증강현실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 비슷한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도요타에서 만든 백시트 드라이버라는 앱이에요. 도요타가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런 아이들 타겟으로 하는 그런 소셜 토이 그런 것도 있고 아이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올해 깐느 그 광고제에서 좀 수상한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이게 자동차를 사고하면 뒤에는 나이 3, 4살 정도 되는 아기들은 굉장히 지루함이 느끼고 좀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 아이들을 조금 부모들이 좀 편하게 하자는 부모 편의주의 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 전혀 원하는 아빠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아기도 같이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켜요. 그러면 그 주행하는 방향으로 아까 막동기처럼 그런 이제 아이템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아기들은 같이 운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아이들은 게임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런 것들 다 위치 기반 관련된 소스케어 들어가기 전에 웹 입점령이라는 걸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웹 입점령은 크게 다섯 가지 키워드를 구성하고 있어요. 참여, 공유, 수강, 협업, 비판. 이러한 인터넷이 이제 처음 나오고 나서 그런 인터넷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에서는 뒤에서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 1.0에서는 그 인터넷 그냥 홈페이지 예전에 인터넷 버블 날 때 홈페이지 그 파악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96년, 7년 그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속도도 느리고 하드웨어도 느리고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도 경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이나 인터넷 속도들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새로운 작업들을 좀 더 쉽게 해주는 서비스들이 속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나왔던 개념이 웹 입점령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오픈해서 이제 내놓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위키피디아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레이션이 아닌 기타 같은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 집단지성이라는 게 마지막에 이제 나오는데 블로거 클럽에서도 그런 블로거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블로거들 책도 그런 집단지성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는 이제 구글 독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거가 집단지성의 그런 대표적인 비주얼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 트위터 초창기 2009년만 해도 이제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트위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만한 정보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 뭐 어떤 무슨 방이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 같은 스타일을 이제 트위터에서 구글 독스로 사람들한테 회원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구글 독스 오픈 구글 독스 하나 띄워놓고 이거에 관심 있다 회원 가입하세요라고 하면 그렇게 색깔이 다른 박스들이 막 생기면서 입력이 막 되거든요. 이거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꽤 인터넷이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체험적으로 좀 느꼈던. 근데 왜 입점령이라는 게 94년도 정도에 나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게 이제 거의 인터넷의 거의 최고의 진화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는데 또 기술은 발달하고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진화하게 되면서 입점령 다음에 어떤 것들이 더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개념들 중에 저는 웹 스퀘어드, 웹 제곱이라는 이 개념이 더 지금 스마트폰 시대에 맞지 않나 해서 저는 이 웹 스퀘어드라는 단어 키워드를 선택했어요. 이거는 그 팀 오라일리라고 하는 웹 관련된 그런 학자죠. 이분이 웹 입점령이라는 단어도 딱 정의를 해서 그런 키워드에 어떤 서비스가 있고 하는 것을 이제부터 말씀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09년도에 이제 한참 트위터 나올 때도 조금 웹 입점령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좀 앞서가는 서비스가 나올 시점이었는데 그때 웹 스퀘어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웹 입점령이 어린아이라고 하면 스퀘어드는 어른과 같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왜 1.0이다, 2.0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데이터 양 자체가 많이 틀리게 그 스마트폰이라는 건 센서들이 사람들이 하나씩 갖고 다니게 되면서 빅데이터도 이제 얘기가 되게 있거든요. 그 전에 2.0이 어떤 일방적인 소통이었다고 하면 2.0은 조금 더 거기에다 그 콘텐츠 올린 사람하고 그 사용자가 조금 인터랙션하게 그런 상호 소통을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스퀘어드는 정보 제공하는 사람도 N명이고 또 그걸 수용하는 사람도 N명이고 그런 복잡한 네트워크 그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그런 데이터 양들이 굉장히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얘기들을 요즘 가끔 이렇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얼마 전에 그 KBS 창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빅데이터 같은 걸로 프로그램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됐는데 거기 나오는 사례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멍 연구라고 있나? 보통 그 포지셔닝이 어린 아기들 연구할 때 만나지 말고 상처 안 나게 가려면 안 되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이런 소셜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멍 연구가 어떤 그 키워드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예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멍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여성분들이 멍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된 옷들을 입고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멍들이 많잖아요. 근데 또 그거 멍을 이렇게 뭐 고기를 붙인다든지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약을 파는 회사에서는 새로운 이제 그런 소셜 모니터링이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런 영역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이제 일단을 발견한 거죠. 먹는 거 거기에 들어가서
시도하기 이전에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회사가 실시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새로운 시장을 그런 빅데이터 가지고 연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빅데이터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막연하긴 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앞으로 베스트 케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하겠느냐에 따라서 이제 비즈니스나 뭐 하시는 사업에 큰 영향을 끼칠 거는 명확하거든요. 심지어 IBM 같은 경우에는 사상한테 있을 거라 CEO의 이제 메시지고 또 반면에 그런 큰 데이터들인 반면에 개인적으로 또 요즘 이제 떠도는 콘텐츠들은 얼마나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느냐에도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런 사례를 들 때 프로포드닷컴이라는 것을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햄버거 가게인데 오프라인 매장을 가서 이제 주문을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커스터마이징해서 빵은 무슨 빵, 패스는 무슨 소스는 무슨 자기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늦게 나오긴 하겠죠. 그보다 또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걸 또 사이트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주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게 또 리더보드에 나와서 그게 많이 팔리면 리워드 또 리워드 그런 이제 상품들을 또 리더보드로 해서 뭐가 잘 팔리고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든 건데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콘텐츠 또 그런 것들을 또 즐기고 하는 그런 햄버거 가게. 근데 요즘은 정말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반응이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소셜 웹에서 이런 소셜 미디어 상에서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또는 나한테 적합하게 표현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향방이나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차별화가 되고 또 이렇게 좀 더 다른 그 컨셉을 말씀드리면 이런 작은 가치들이 이제 대중화가 되고 있지 않을까. 그전에는 뭐 예전에 북쪽 산업 시대에서 뭐 포드 자동차가 똑같은 제품이 많은 사람들한테 제공이 됐던 시절에 비하면 이제 그런 좀 전에 얘기 드렸던 햄버거 가게에서 나오는 개인적 가치들이 꼭 뭐 아마존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그런 롱테일의 법칙이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롯데카드 같은 지금은 그런 자기만의 카드 안에 그래서 웨스캐드라는 걸 다시 좀 말씀드리면 아까 그런 이제 빅데이터 같은 소셜 스마트폰 햄버거 같은 개인적인 것들 모바일이라는 그런 컨셉으로 모바일과 소셜이라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됩니다. 분명히 지금 새로운 가치와 기회들이 있고 이미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들을 따라서 완성한 서비스가 있고 앞으로도 카카오톡 제2의 제3의 카카오톡이 분명히 그게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트렌드를 그냥 저게 정답은 아닌데 그냥 간략하게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네이버는 키워드 광고 해서 지식인도 있습니다. 키워드로 시장에 진입. 구글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하고 페이지에 어느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페이지가 늘어나느냐는 그런 이제 페이지 랭크로 해서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과
되는 그런 알고리즘에서 시장을 페이스북은 당연히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 구글이 기계였다고 하면 페이스북은 사람으로 접근해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시간이라는 가치를 앞서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트위터도 그 다음에 나온 서비스라고 하면 포스티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나와서 그런 위치를 바로바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티어 다음에 어떤 서비스가 나올 거냐고 하면 아까 개인적 가치를 보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내가 하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 로그를 그거는 이제 버티칼 SNS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 취향의 좋아하는 영화를 따로 모을 수 있고 아니면 좋아하는 프로그램 응답하라지 오지 같은 그런 드라마 이런 쪽으로도 그런 사람들의 소소한 그런 개인의 가치들을 표현해 줄 수 있는 SNS들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커졌고 이미 핀터레스트라는 서비스는 또 그런 이미지 기반이긴 하지만 쇼핑에 특화된 그런 이제 카테고리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컨텐츠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인 가치를 이제 그런 새로운 서비스라 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에 저는 더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시적이고 이런 것들도 있는데 포스티어가 그런 작은 단초를 제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것들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것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패스트푸드는 이제는 다른 것이 큰 것이다라고 하는 이 책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앞으로의 마케팅이라든지 비즈니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힌트들을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뭐길래 여기까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장황하게 그냥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포스티어 얘기를 좀 할게요. 포스티어는 그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LBS라고 하죠. 로케이션 베이스드 서비스라고요. 이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그런 서비스들, 내비게이션, 놀이공원에서 에버랜드에서 제공했던 그런 놀이기구 위치 하는 것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예전에 피처폰 시대에 그런 애인하고 그 위치 이렇게 공유하는 거 이미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의 그런 명칭입니다. 근데 꼭 주관하는 부서에 따라서 연결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고 특히 이런 이제 긴급구조 이런 사회 기반 시설 쪽에서는 이미 이런 O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치가 도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사람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지 단어에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로케이션이라는 그런 위치라고 하는 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랜드마크라고 하는 어떤 영토 개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소셜한 장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마을의 중앙에 있는 정자가 이런 것들이 모여서 위치라는 개념과 의미를 나름대로 원래 LBS라는 시장은 기존에 있었고요. 그런 서비스 형태의 이제 LBS라는 산업의 성장은 꾸준히 증가 추세.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거의 50%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금 나온 스마트폰에는 그런 위치기반 서비스가 출시가 되고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LBS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어떤 구도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MS도 마찬가지고 노키아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그 위치관 관련된 데이터를 지정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위치기반 소프트가 거의 뭐 소재로 나는 이거 사람들이 물론 아직 경험상으로는 사용자 경험상으로 많이 올라와야 할 것 같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그 리포트들을 올라오는 거 보면 경험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들이 앞에 이제 그런 트렌드와 맞춰서 나올 거고 처음 포스케어가 들어왔을 때 정말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숫자도 많고 타임즈에서도 앞으로 이런 위치 관련된 거 포스케어가 주도를 해 나갈 거라 체크인한 그런 단어를 거의 고유 명사처럼 만들어버리는 서비스 그리고 호텔 들어갈 때 체크인한다고 하죠. 원래 포스케어는 데니스 슈롤리라는 이 사람이 닷지보이라는 서비스를 포스케어 전신 서비스 닷지보이라고 합니다. 닷지보를 구글에 이제 인수시키면서 이제 구글 직원이 내에서 들어가서 이제 서비스를 하다가 닷지보이라는 서비스를 이제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유하자마자 그 데니스 슈롤리하고 나이빈이라는 친구랑 같이 나와서 만든 서비스가 포스케어인데 닷지보이라고 포스케어 좀 다른 점은 이런 어떤 메이어십 어떤 장소에 대한 그런 메이어라고 하거든요. 많이 찍으면 이게 이제 그 많이 찍은 사람이 주인처럼 이렇게 등록이 되는데 그걸 메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배지 라는 그런 어떤 보상 시스템을 추가를 하면서 포스케어를 다시 창업하게 됩니다. 포스케어라는 뜻은 그 미국 애들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사각지 그려놓고 보는 놀이가 있대요. 거기서 유행을 했다고 하고 쉽게 이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앱 실행 시켜서 광고 찍고 그냥 토큰하는 게 끝이에요. 사람들이 왜 장소를 체크인을 할까? 그 장소에 가면 그런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 할까? 그래서 그 설명을 좀 몇 차례 했는데 크게 5가지 나와요. 일단은 그 배지라는 거 어떤 특정한 조건이 되면 배지를 이렇게 부여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 셋하고 여자 하나가 체크인을 하면 주는 배지가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에 새벽 3시 이후에 찍으면 주는 배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뭐 알람 시간을 풀었다가 찍었다는 배지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조건들에 의해서 또는 문화적으로 조금 특화된 배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좀 참여를 유도하고 그 다음에 메이어가 되면 지금 처음 포스케어를 접하게 되면 저게 많이 빠지게 돼요. 아니면서 내가 청와대 메이어가 되겠다. 국회 이사장이 되겠다. 뭐 이런 거 하면 대리만족도도 있고 어떤 랜드마크를 소유한다는 분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메이어 되는 거에 많이 집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혼자만 하는 건 또 아니고 소셜 네트워크나 오프라인 지인들하고 이제 친구를 맺어서 체크인하면서 그 포인트가 좀 쌓여요. 친구대로 그 사람들이 있고 친구들하고 이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체크인하고 나서 내 점수에 따라서 친구가 좀 올라왔다든지 좀 밑에 있다든지 하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조금 해보시면 그걸 좀 넘으려고 딴 데 다시 체크인해서 그 친구들 좀 위에 올랐다든지 그런 경쟁 요소를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라이프로그도 꽤 큰 분기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갔을 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사진하고 장소를 체크인하는 건 맞는데 어떤 여행에 관련된 블로그처럼 자기의 여행기를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주도에 올레길을 가는 게 찍으면서 사진도 찍고 위치 찍고 테스트 쓸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자기 일기처럼 쓰시는 분들이 광고, 사진, 그런 거
또 최근에 그 웹에서도 포스페어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날짜 검색해서 볼수 있습니다. 나의 블로그로 그냥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거 SNS를 쓰는 이유 중에 저게 오히려 더 1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먹고 있는지, 내가 지금 파리에서 어떤 와인을 먹고 있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 노트는 당연히. 근데 어디 위치까지 찍으면 이거 너무나 확실한 기록이잖아요. 딴 데 가서 지금 안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위치를 찍으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여주니까 이거에 대한 신뢰도는 꽤 강의하시는 분들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위치를 찍고 내가 뭘 한 거에 대해서 바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 올렸을 때 보통 다른 포스케어를 앱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웹 정도로 보면 타임라인 그다음에 내 친구들이 보고 이제는 포스케어 우리나라도 포스케어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서 그런 맛집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해주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있어요. 어느 낯선 장소로 갔을 때 어떤 식당을 고른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저는 포스케어를 써서 거기서 내 친구들이 추천해주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갔던 장소를 가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신천에 머리를 자르러 북한에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보통 남자분들은 자르시는 분만 가잖아요. 잘 이렇게 딴 데 안 가려고 하는 했더니 저도 그 미용실 가자마자 포스케어 켜서 팁을 받는데 내 친구 누가 여기는 어느 선생님이 잘해요라고 하면 아무 이유 갈게 없어요. 선생님을 불러서 바로 잘랐어요. 지금은 어떤 커피숍이나 음식점이나 가면 포스케어를 켜서 쭉 확인하고 여의도 KBS 앞에 가면 도넛집 가게 하나 있고 미스터 도넛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미팅이 있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 이제 포스케어를 켰겠죠. 그러면 팁을 놨어요. 거기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 원래 나왔던 음식인데요. 그래서 저는 했었도 안 먹고요. 이제 이런 서비스들이 활성화가 되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가게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관리를 안 해놓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테나를 켜놓지 않으면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전혀 잘 하고 오히려 그거를 더 떠버릴 수도 있고 그런 관계 관리나 이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그래서 브랜드들이 많이 독점을 하죠. 특히 포스케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다는 기업들은 다 좋아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명품 브랜드나 언론사나 그래서 저는 이런 글로벌 기업들에서 활용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소상공인, 저는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그런 옷가게나 커피숍이나 작은 그런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이 포스케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기 장소에 그런 메뉴 매니저라고 하는데 그 메뉴 매니저라는 걸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할 수가 있어요. 메뉴 매니저가 되면 아까 어떤 메이어 같은 사람한테 어떤 리워드를 줄 수 있는 모두 쿠폰이나 이런 것들도 바로 그 스마트폰 치킨에 바로 써서 보여지게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아니면 20명 자기 친구들 몇 명 들어서 같이 치킨을 하면 또 다른 리워드 30%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 캠페인들을 자체 내에서 따로 돈 안 들이고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히 컵십 같은 경우에 스탬프 이렇게 찍잖아요. 그 스탬프 이렇게 물론 꼼꼼히 모으는 사람도 있는데 저한테 잘 안 쓰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CRM과 연동하시면
고객 관리나 이런 쪽에 도움이 분명히 되더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소셜 인플루언서 관리하는 것처럼 그런 자기 구글 관리 포스팅을 통해서 또 포스팅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몇 가지 이제 방향성들을 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4월 16일이) 포스케어 데이예요. 4의 제곱이라고 해서 저희 포스케어 커뮤니티에서 매년 4월 16일 날 이제 포스케어 브라인드한테 포스를 하거든요. 그런 중에 이런 패치 실제 제작을 해서 파티 때 같이 나누거나 그리고 G20 때 포스케어 패치를 만들 뻔한 일이 있어요. G20 행사 때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처음인 행사여서 포스케어와 같이 해서 실제로 그 창업자한테 시스템 내시고 청와대 쪽도 연락 왔어요.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요청을 좀 해라라고 할 정도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포스케어 그 개발 일정이 또 안 맞아서 실제로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들이 계속 전개되고 수정들이 되면서 다음 메인에 뜨기도 했습니다. 포스케어 앱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로그인을 했다고 하는 것까지 감안을 시키면 이게 이제 자기 마이페이지 이름을 쓰고 친구들 숫자, 내가 찍었던 히스토리, 사진, 포스케어 팁, 배지, 리스트 기능이라고 해서 내가 잘 가는 곳들을 몇 개 이렇게 트위터 리스트 기능 하면서 모아놓더라고요. 이게 그 상점 주인이 어떤 아까 메뉴 메인즈가 됐을 때 옵션들을 걸어서 이벤트 옵션들을 걸었는데 사람들이 체크인을 할 때 이런 것들이 그래서 호텔을 가고 싶다든지 또 이거를 친구한테 알려서 같이 이거는 메뉴 탐색 페이지 그리고 이 슈퍼마켓 사람 모양 아이콘이 숫자가 나오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니까 또 이렇게 상위에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단체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유리한 그래서 올 여름에 이제 내한 공연들이 많고 있는데 그때 보면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다 체크인을 이제 시작되는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프로야구 잠실 야구장에 체크인을 많이 해요. 거의 250명, 2명에서 250명 사이 사실 그 야구장의 구단들이 공을 좀 알아서 활용을 하면 되게 많이 아까 그 배지의 조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중에 수완 배지라는 게 있어요. 수완 배지는 50명 이상 체크인할 때 있는 것인데 그 숫자가 50명, 250명, 1,500명, 2,500명 작년에 처음으로 250명 이상 풀어서 받은 게 잠실 야구장 그밖에 없어요. 지금은 약간 이제 좀 둔화 추세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포스케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10만 그때만 해도 후에 이제 10만 체크인 하는 게 큰 일이었어요. 이게 2010년도 심지어 야후한테 이제 인수 제안을 받았어요. 1,200원. 그때 그 포스케어 직원이 16명 남았어요. 근데 제 이름 그대로 지금 한 70명 정도 직원이 회사 가치는 한 10억 달러 정도. 그 포스케어 데이 때 올해 그 저희가 파티를 기획을 하면서 그 사이트도 하나 만들었어요. 포스케어 코리아.com, 파에스크 코리아.com, KR로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포스케어 로그인이 로그인하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손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마지막 메뉴가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치킨이 가장 많은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보시면 인천공화의 후보도 서울이요, 남자, 일 1주년 커플이 만들어진 1주 정도만 됐어도 한 50만 명 정도 사용했었고 세수만 100만 개 정도? 최근에 나온 걸 보면 헤어스타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2천만 명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액티브 유저 지수 60만 정도 있지 않나 최근에는 매일 100만 건 이상 스크린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POI 정보라고 해요. 사람들이 남기는 그런 정보들 이제 그런 정보들이 어떤 CRM에 적용되기도 하고 그런 브랜드에 적용되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아이미니아라든지 시운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다운로드가 200만 넘어가는 포스케어를 그냥 비즈니스로 좀 보면 위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서 게임 요소들 아까 배지를 딴다든지 포인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져 있고 필수적으로 트윗하고 페이스북에 자연스럽게 그게 그런 이제 브랜드하고 상점하고 같이 엮여지는 부분 그래서 요 포인트가 굉장히 추가되고 처음에 그 포스케어 나왔을 때 주목받았던 아직까지 방송 쪽에서도 포스케어를 하는 분들 많이 해요. 포스케어도 아까 제가 이제 버티컬 SNS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취향에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오는 서비스가 나올 거다. 그 포스케어도 그런 이제 방송 채널, 너클당 같은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고 보라면서 얘기하시고 또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어떤 버즈나 바이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적인 성격들을 가지려고 그 일개 상점의 실제로 투기 사례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뉴스를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배지 가지고 이거를 몇 명이서 모이면 싸게 딸 수 있으니 오셔서 스크린 하시라라고 하면 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와서 모여가지고 161명이 방문했다고 해요. 실제로는 900달러 정도 매출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아까 수환 배지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짠 계기가 2010년도에 저희 월드컵 때 남아공 월드컵 때이 스퀘어 패스를 따자고 제 저하고 소장원들 몇 명이서 구회를 살펴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이때 트위터 RT가 100개 정도 터졌고요. 11만 명 정도 안 되는 그런 이때도 정말 그냥 스마트폰에서 특히 포스트 안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세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포스케어를 만약에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면 스마트폰 코너에 오프라인 앞에 칠판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면 좀더 프리 와이파이를 그런 포스케어 매가 굉장히 좋겠다고 이게 또 트위터랑도 연동이 되고 매형이 누구다라고 댓글을 읽으면 광고들에 대한 문제들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부 행사들에서도 포스케어가 활용이 있어요. 치킨당 얼마, 트윗당 얼마,
라스트 디그리 배지는 북극에서 북극점을 체크인하면 주는데 지금 이런 같은 이슈 메이킹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게 포스케를 들고 와서 체크인을 해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이런 건 비슷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예전에 그 공개문 역사 문화 공문역이 있는데 지금은 메뉴는 없어졌어요. 공개문 문화 역사 파괴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재밌네 하고 저는 체크인을 한번 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그런 데서 되게 인사를 해주고 그해 이제 뭐 포스케가 이제 좀 우리나라에서 많이 뜨는 그 시기에는 부산 천재여서 인증 체크인했다라고 하면 또 이슈가 됐어요. 심지어는 프로포즈 하는 거 체크인을 통해서 이슈를 불러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포스케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학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걸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도 굉장히 넓으니까 어떤 예전 미치라든지 택이라든지 포스케어 피부도 해고 많이 어떤 교수님들은 체크인을 통해서 출석 체크 그리고 뭐 레스토랑에 계속 나왔던 사람이니까 레스토랑에 어떤 수업을 잘 그리고 언론사 특히 이제 신문 쪽에서도 포스케어를 활용을 합니다. 신문에서도 많이 수익성이 약화되고 있는 거기서도 이제 어떤 수익 사업을 찾다 보니까 지역 쪽에 주변의 콘텐츠를 알리는 거, 홍보, 지역 홍보 쪽 광고 쪽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해 주고 신문사 쪽에서는 작품을 마크 데이콥스라는 그런 명품 이게 배지도 그 브랜드에 따라서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마크 데이콥스 배지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제일 먼저 받은 사람한테 연주하면서 마크 데이콥스 조금 패션쇼 시켜줬다든지 그 다음에 지미추 같은 명품 신발 회사는 그 특정 장소에 그 지미추를 이렇게 쇼핑백에 넣고 그 사람들끼리 이제 정보를 조금 힌트를 조금 주니까 그거 찾는 캠페인을 보여주는 그 지역단체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역단체도 굉장히 홍보에 대한 기술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축제나 이런 것들 행사나 이런 데 안내하는 미션들이 많은데 그런 행사들을 위치 기반으로 포스터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 보조적인 수단을 활용을 하면 좀 더 그 행사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했던 이벤트의 포스터가 2009년도로 기억이 드는데 그때 가상의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대여가 되면 아이디어 산출을 주는 그런 건데 생각보다 그때는 이제 트위터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브랜드에서는 소비자로도 보고 만족스러운 그런 사례들을 쭉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크리에이티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떻게 자기의 있는 분야를 이런 시켜서 할 거냐의 문제. 그래서 포스티어는 일종의 플랫폼이다라고 아까 그 메뉴 매니저가 되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람들이 체크를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체크하는지 리스트, 시간별로 남녀 뭐 이런 통계까지 통계 자료를 제공하고. 그래서 포스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비스들이 C2C나 B2C, B2B 이런 쪽으로 포커싱이 되는데 얘는 포스케 하나만은 C2C하고 B2C를 같이
엮어주는 그런 게이미피케이션을 가능하다. 그다음에 소셜 게임 요소. 지금 이제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그 게임화 서비스를 게임하는 거, 상품을 게임하는 그런 요소를 이미 포스키어는 2009년도에 운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한 번이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타겟팅된 국내 기반의 소상공인 홍보 프로모션의 기반이 있는 포스키어는 아까 이제 비즈니스 브랜드랑 같이 엮일 수 있는 태생적인 포스키어를 활용을 할 때 이런 처음 오는 고객들, 처음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 광고도 그에 대한 그런 사용자 사이클을 하나씩 건드려 가면서 이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갖고 있는 대기업이 하고 있는 CRM, 상공인도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리 보다 활용하는 것만큼 나올 거다라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팁인데요. 소셜앱 이벤트를 할 때 약간 이벤트에 대한 해시태그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참가자들이 모일 수 있는 오프라인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면 오프라인이 됐든 상징물이 됐든 그리고 이벤트 메인 페이지는 없이 가시는 분들도 이벤트를 보다 보면 보이는데 꼭 이벤트 메인 페이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간단한 체크인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하나 할 수 있는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형태를 만들고 보조적인 수단으로 포스키어도 같이 중간중간에 이벤트 중간중간에 스토리를 남겨주면 사람들한테 리프레시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상 제가 준비한 사진입니다. 질문을 좀 제가 이 포스케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신경을 좀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제가 하려고 했었던 소상공인들을 위한 것이 지금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거든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저 배지에 대한 수여식 있지 않습니까? 수여하는 받는 거 수여. 거기에 어떤 단계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건지 아니면 소상공인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배지 제작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메뉴에 대한 매니저가 되면 배지 비슷한 그런 배지는 아닌데 이런 쿠폰을 발행을 할 수가 있는 베뉴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된다고? 이거는 원래는 무료인데 지금 무료로 좀 바뀌었어요. 19.몇 달러를 내야 그 매니저 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모바일에서는 안 되고요. 홈페이지 메뉴 장소의 상세 페이지를 들어오면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나와 있고 잘 찾으시면 오프라인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만 메뉴 매니저가 될 수 있는. 가상 공간도 상관은 없어요. 메뉴 상세 페이지인데 오른쪽 하단에 보면 여기에 어디에 잠깐 나와요? 볼까요? 클릭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시작하기로 시작하기로 하면 이제 그것부터 시작돼요. 핸드폰 인증도 실제로 전화가 와요. 한국 지사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자동으로 개발된 서버에서 들어오는 거고 그 인증 번호가 나오는데 통화하는 게 아니고 있는 번호가 뜨게 되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정도 상료되는 겁니까? 일단 1달러가 들어가고 그리고 뭐 개념을 하는데 19달러만 들어가고 19달러. 한 달에 19달러 아니면 한번 근데 이게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어쨌든 원래 그전에는 이메일 인증만 해도 지금은 또 전화를 받고 정책이다 보니 정책이 바뀌는 아무튼 메뉴 매니저는 그쪽 매니저 그 사람이 진짜 그 메뉴 매니저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사에 본토에서는 전화로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아니면 외국에서는 그냥 그런 거 신청도 신청을 했지만 저도 매니저가 현역에서는 매니저가 한번 그쪽에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쪽에 매니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면 한 사람밖에 매니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메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세븐일레븐 한 건물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뭐 몇 개 있을 수가 있어요. 힘만 다른데 알리만 하고 돈 버는 개념이라는 세분화해서 찢어지게 돼서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 개념 자체를 돈을 받기 위한 개념이다. 일단은 뭐가 됐든지. 그 정에서 결급되는 게 내가 어떤 배지에 대한 걸 고를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배지는 그 수익 모델 중에 하나가 배지 제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림픽 배지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의뢰했을 때는 한 달 유지하는데 2,000달러가 아직 국내에서는 그런 CG로 제작을 해서 배지 나온 사례는 없고요. 그러니까 서울 배지는 있어요. 서울 배지는 각 도시별로 지금 배지들을 제작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똑같은 배지 하나 만들고 있는데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그게 제안을 해서 디자인 만들어서 기본적인 툴이 되는 건 없고요. 그렇죠. 네, 툴은 없고 그 양식이 있어요. 신청 양식. 그 양식에 대해서 무턱대고 내가 신청을 해야 되겠네. 비싼 걸 하든지 뭐 비싼 걸 하든지. 가격이 이렇게 뭐 있는 거 편차가 있는 거는 잘 일단 일반적으로 문의했을 때 이게 체크인 포인트가 쌓이다가 다시 이게 떨어지는 거는 왜요? 이게 리셋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만 점수를 쌓는 건가요? 포인트 쌓이는 거 일주일마다 되고 레이어 바뀌는 기준은 새벽 3시나 4시간 레이어는 계속 바뀌나요? 많이 찍은 사람이 레이어 그게 기준을 하루 단위 부족된 수를 쌓이는 거고 먼저 수가 똑같으면 먼저 체크인 그냥 상업적으로 쓸 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가게를 하나 하는데 그 가게에 팀들이 들어와가지고 찍는 거 확인을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그 어드민 페이지처럼 시보드에 들어가면 메뉴 왼쪽에는 15분 최근에 좀 리뷰형이 돼서 이것도 이제 유료로 하겠죠.
그리고 아까 그 스페셜 오퍼라고 하는데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스페셜도 스페셜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 처음 이제 이런 건 좀, 추가적으로 돈도 못 내는 아니 이거는 그냥 그리고 이런 혜택들이나 뭐 프로모션이나 이벤트가 있는데 먼저 트위터 쓰는 것처럼 강사님이 제일 관심 가진 그 타겟팅된 국내 기반 수산공 조직의 마케팅 성능 가치가 큰 건. 헬스케어 가지고 이벤트 한 곳들이 몇 개가 있는데 작년 초에 IBK 교육 스피치를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성공 사례라고 네. 그 트위터 리스트 기능 같이 장소들을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맛집을 모아놓는다든지 분위기 좋은 집 모아놓는다든지 아까 뭐 여행 갔던 곳에 대한 리스트를 모아놔서 그게 그 트립 그 여행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네, 거기다 넣는 거예요. 네, 그 여행 경험. 메뉴 체크인 하시면 그 메뉴에 리스트를 추가하는 그거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모바일에서도 가능하고 웹에서도 가능하고 일단 웹에서 보시면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메뉴가 있을 거예요. 선택하시면 그 메뉴로 들어가는 목록 생성 수목록 하면서 하나 만들어요. UI가 좀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바뀐 거 하면 이제 익스플로라는 부분이 아까 추천하는 거 맛집 추천이라든지 주변에 가볼 만한 장소 추천이라든지 그게 좀 많이 기능이 많이 추가돼요. 제 리스트 중에는 재미난 메뉴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특이한 메뉴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특이한 것도 있는데 서현역 핑들도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멍 때리는 자리 하루가 좋죠. 남도 음식점이잖아요. 한강 광고지구 흑형 푸는잖아요. 연침 느낌. 재미로 만드는 사람들 놀이라고 그건 팁을 그렇게 남겼다는 얘기죠. 아니 메뉴 명을 바꾸고 생성하고 메뉴 지금 그런 거 어디서 보는 거죠? 메뉴 어떤 거에 장난 메뉴라는 거? 아 그럼 제 프로필에 오면 네. 목록이 있을 거예요. 제 프로필에 보면 여기 목록이 있거든요. 그 목록을 트위터 팔로우하는 것처럼 팔로우할 수가 있고 같이 볼 수 있고 아까 재미난 메뉴를 여기 중에 뭐 팔로우 이런 거 그러면 댓글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맛집 같은 것도 같이 볼 수가 있고 또는
그걸 또 여러 사람이 같이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집들 같이 리스트를 만듭니다. 최근에 그 IBK가 뭐 수상한 게 어떤 메뉴? 그 한국 인터넷 소통 협회라는 데가 있는데요. 지식경제 그쪽에 하나에서 만든 소셜미디어 가끔 소셜미디어를 아까 그 지수 매기는 것처럼 평가를 해서 네트워킹이나 댓글 몇 개 달리는지 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나래를 그리고 금융권 관련해서는 저희가 1위를 점수가 돼서 일상에 이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정도 그만 세 가지 마지막에 그 핀터레스트,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것 정도의 영향력까지 그것보다 더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핀터레스트는 지금까지 나오는 서비스 중에 성장률이 제일 높아요. 일단은 지금까지 성장한 거를 보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아직 마이크가 안 떠가지고요. 주목하고 있는 지금까지 나왔던 중에는 제일 핫한 서비스예요. 핀터레스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사람들 관심사를 이제 모으는 서비스 중에 하나. 핀터레스트가 이제 큰 거죠. 저기 뭐야, 포스케어에서 메이어가 있고, 뭐, 뱀류 메이어, 그런가요? 호칭? 메이어는 네. 그냥 체크인 많이 하는 사람, 그 특정 베뉴에 체크인 많이 하는 사람을 메이어라고. 네. 메뉴 매니저는 관리자죠. 내가 사가지고 관리하는 건가? 아니면 사가지고 관리하는 게 아까 그 신청해가지고. 네, 신청해서 그게 이제 베뉴 매니저고. 메이어는 체킹을 많이 한다. 네. 그 배지 받는 거에 대한 부분하고는 개념 차이는 별로 없다는 얘기네. 아 그렇죠. 배지는 그냥 애들만 주고 매겨놓은 거고 많이 하라고 해서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개념이고. 그냥 어떤 특정 조건에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짐넷이라는 배지가 있는데요. 네? 피트니스 클럽, 네. 헬스 클럽 갔을 때 연속 뭐 5번 찍으면 받을 수 있는 배지로 그런 식으로. 그건 베뉴 매니저가 자기가 만들어놨을 거. 아니요. 그거는 포스케어에서 만드는 아니야, 배지가 두 개로 나눠져요. 포스케어에서 그런 어떤 재미난 조건으로 해서 만드는 배지가 있고 네. 브랜드에서 만드는 배지. 그러니까 베뉴 매니저죠. 브랜드에서. 아니요. 브랜드 그건 틀려요. 메뉴 매니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잠깐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뭐 커피숍이다라고 하면 메뉴 매니저가 그냥 그 안에서 옵션에 의해서 스페셜 오퍼나 뭐 이런 것들 하는 거고 그런 특정 배지 같은 경우에는 코카콜라나 뭐 나이키 글로벌적으로 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큰 베뉴 매니저네. 그 스페셜한 부분이 약간 좀 그런. 딱지 3호 미국이 있어요. 말하는 애 있고. 목표 모으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이제 공통점이 하나가 그런 이제 과거에 오프라인에서 했던 경험들을 온라인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갖고 오는 가 이제 그런 게 좀 저기 진짜 하다 보니까 사진 한 장밖에 안 올라가요. 사진 여러 개 올리죠.
한 개에 여러 개 올려. 제가 그게 안 되던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저는 한 장밖에는 안 올라가고 그런 것 같아요. 선택은 한 장이고요. 다시 그 메뉴 가서 다시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네, 여러 개 선택을 안 해요. 체킹한 멀티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하게 되면 한 장 올리고 또 한 장 올리고 그러면 그 나중에 한 자리에서 했다는 게 네, 다 그렇게 올라가면 그 앱상에서 사진 입장은 여러 개가 이렇게 한 장에서 지금 이제 알았네. 1 플러스 1세 다시 그 당시에 다 찍어보면 근데 그래서 이게 어떤 사람들은 막 이게 두 장, 세 장씩 올라온 사람들 있지. 도대체 어떻게 올라갔나 그랬더니 두장 올라오고 나 모르고서 지금 그래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한 확인하기 위해서 이어가지고 중고상인들 도와주는 아이템 하나 만들어주시면 좋겠다. 진짜. 그래서 뭐 시장 같은 골목 상권 이렇게 연대를 해서 그쪽에서 이제 이런 스퀘어를 쓰고 미스도 만들고 그런 혜택들도 매일매일 다 해서 한국 재밌을 것 같아요. 하려면 여러 개를 같이 뭉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요? 하나를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그 찍은 소상공인들한테 기업은행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도 가지고 예?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가장 나쁘게 제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까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부분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저랑 제가 한번 더 도움을 좀 받으러 저도 또 도움 받지만 그 도움을 또 소상공인한테만 베풀고 싶은 생각 때문에 한번 학교에는 몇 번 좀 하자고요. 제가 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질문 신식 좋아요. 그럼 오늘 질문 없으시죠? 오늘 강의해 주신 먼저 그 양해 말씀드릴 게 환경이 오늘 제가 좀 외부에서 좀 늦게 들어와서 마이크나 이렇게 준비가 안 돼서 저도 아까 김수호 선생님 그 자리가 제 자리인데 안 들려갖고 제가 일로 온 거예요. 하여튼 지금 강의하시는 분이나 오늘 경청하시는 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하여튼 오늘 강의해 주신 현웅대님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충청 영업부 마지막 우리 이승만 대표님 마지막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드릴 말씀이 좀 없고요. 감사를 할까 싶어서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 SNS 공부를 하고 아니면 SNS를 연동을 해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를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니어 창업 프로그램 가지고 SNS 공부하시는 분 여러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풀어놓고 대화를 같이 해서 내가 오픈 스페이스 한번 장을 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최소 적게는 한 4시간 내지는 많게는 한 6시간, 8시간 정도 심도 있게 그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가 훈련 방안들입니다. 아니면 내가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들 그때는 노트북을 갖고 와서 아니면 핸드폰에 스마트폰 가지고 와서 훈련하는 그런 게 문제 아니라 순수한 내재적인 내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좀 더 발전성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지는 거꾸로 SNS를 공부하면서 나라는 사람을 거꾸로 우측으로 들어가보니까 괴리감이 생기고 나에 대한 이제 그런 생각들을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꺼내서 분석을 한번 해보자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길지는 않고 한 2주 안에
장소는 대충 이제 어디 정도인지 오픈된 공간이 있어야 돼. 이렇게 책상에 쓰면서 그 장소를 내가 지금 구하고 있고, 그 장소를 구하게 되면 그 1인당